어, 참할 거 많죠. 예. 제가 꽤나 반복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나죠. 일어나세요. 계속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종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안다고 까부는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행이에요, 참.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열심히 듣는 상황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겸손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나중엔 승리하더라고요.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이게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할 때 니네가 혼자 찾는다고 생각해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어떤 파트는 10분의 1, 어떤 파트는 100분의 1로 단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드렸으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게 한 걸음 더가 한 3번은 더 있는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곡선이 위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합니다를 배우는 목적은 곡선의 개형을 좀 잘 그리기 위해서예요. 얘가 그냥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지 이렇게 증가하는지가 큰 차이가 있잖아. 물건을 던지더라도 이렇게 증가해서 날아가는 게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는 상황이면 뭐 얼추 이 정도에 맞아도 뭐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속도랑 좀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는 곡선의 개형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수능 문제 출제를 하실 때 곡선의 개형을 물을 때 말이다. 한 번 미분을 해서 극대랑 극소랑 극값을 찾는 것, 그 다음에 2번 미분을 해서 병목점 같은 걸 찾는 것을 물을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이런 걸 묻기도 해요. 이렇게 써놓잖아? 이게 뭐야? 저 친애한 여러분들, 식이 말이다. 너희들이 익숙한 식을 써드릴게요. 점 하나 차이가 나죠, 그죠? 이런 거를 보시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렇게 부르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니까요.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떠올리세요. 그 기본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얘가 F의 B 빼기 F의 A일 것 같지 않니?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되는 거니까 미분한 걸 적분하면 스몰 F로 될 거 아니야. 이해된 거죠? 그러면 얘는 함수값의 차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것은 함수값의 차이가 7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이라는 거예요. 이게 6이라는 것은 함수값 차이가 6이라는 거예요. 얘가 1이라는 것은 함수값 차이가 1이라는 거예요. 곡선이 가는데 너랑 너의 차이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 너의 차이가 적게 났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걸 내가 파악을 했는데 얘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지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지 또 구분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것도 판단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꾸 돼. 지금 위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합니다를 배우는 이유는 알았죠? 그리고 미적분 2에 관련된 걸 조금 맛본 건 맨 마지막이고요.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미적분 1까지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얘는 미적분 2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라도 항상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해놓고 나서 지금 들었잖아? 함수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곡선의 개형을 그릴 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의미하는 바가 그거라고요. 한번 따라해봐. 함수값의 차이.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 주제 바꿔. 두 번째 주제.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고 앞에 설명한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하기 했으면 좋겠네. 전적분의 표현. 아 잠깐만. 아까 전적분 심하라 그랬죠? 네모 몇 번이니 지금? 2번이니?
맞니? 네모 2번이니? 정적분의 표현. 하나 쓰자. 이렇게 있고요.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의 정의를 써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라고 쓰신 후에 첫 번째요. 리미트 시그마를 붙일 것이고 K번째 조각을 생각하겠죠. K번째 조각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여기 이 지점을 xk라고 놨을 거고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해야 돼. x의 k 빼기 1이라고 쓸 거란 말이야. 그럼 K번째 조각이 가로의 길이는 델타 xk라고 썼던 것 같고 세로의 길이는 얘가 우합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오른쪽의 x좌표를 높이로 쓰고 있는 함수값을 sk라고 썼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fxk라고 쓰시고 델타 xk라고 쓰시면 돼. 이렇게. 이때 단 델타 xk라는 놈을 명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일이 쓰려면 이거 되게 길잖아.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그렇게 써야 되잖아 얘가. 나도 대화 되는 거지. a 더하기 n분의 b-a의 k라고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명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 xk라는 것은 b-a를 n등분한 거니까 n으로 나눴습니다. 이 표시가 일단 필요하고 이게 n등분했어요 그 뜻이야. 문제를 보면 2n등분한 것도 있고 3n등분한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n등분한 거니까 이 소리를 써야 돼.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거죠. 그러면 x좌표를 찍을 거잖아. 얘가 뭐였지? x에 0. 얘가 뭐지? x에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순서대로 찍는다고. x에 0, x에 1, x에 2, x에 3 이렇게 찍는 거라고. 그러니까 쓰시고 x의 n까지 이걸 명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x의 0은 a라고 쓰시고 x의 n은 b라고 쓰시고 이러면 깔 게 없어.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였거든요. 증가를 좀 많이 하죠. 증가가 많이 나와요. 증가함수인데 이 증가함수의 정의를 쓸 때 적분을 통해서 쓸 수도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썼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나 못 쓸 것 같니? 그거 말고요. 일단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긴 한데 얘가 그림으로 볼까? 얘가 좌합, 얘가 우합. 우합이란 소리는 리미트를 때리기 직전 오른쪽에 x좌표를 높이로 쓰고 있는 오른쪽에 x좌표 함수값을 높이로 쓰고 있는 이 파란색을 주르륵 합한 게 우합이고 좌합은 왼쪽에 x좌표를 높이로 쓰고 있는 빨간색을 주르륵 합한 게 좌합이고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잖아. 증가함수는. 그래서 좌합보다는 커요. 우합보다는 작아요 라고 쓸 거고 좌합하고 우합의 표현은 리미트가 빠진 시그마까지 있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수능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자. 우합이 시그마 AK 이 꼴이야. 그러니까 급수형 일반항이라는 소리야. 수열의 합처럼 표시되어 있는 일반항. 그러니까 SA1, SA2, SA3, SA4 나열한 거야. 따라해봐. 수열.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시그마 AK 이런 꼴이니까 SA1, SA2, SA3, SA4 나열한 거죠. 다시 따라해봐. 수열. 그러면 좌합을 나타내는 수열이 있어요. 우합을 나타내는 수열이 있어요. 근데 수능 문제 질문이 뭐였냐면 좌합이 증가수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알고 대답한 건지 찍은 건지가 결판이 나요.
우압은 증가수열이에요? 감소수열이에요? 증가수열이에요? 감소수열이에요? 지금 좌합을 물어봤을 때 증가수열이라고 대답했던 이유는 얘가 넓이를 합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SA1 첫 번째 항이고 SA2 첫 번째랑 두 번째를 합한 걸 거고 SA3 1, 2, 3 합한 거니까 넓이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증가수열이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우합을 물어봤을 때 너 증가수열이야 감소수열이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아니 커지잖아. 그렇잖아. 이거 증가수열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그래서 틀렸어요. 지금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정적분의 결과인데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잖아. 얘 컨셉이 뭐였니? 좌합과 우합의 차이가 결국 없어진다는 거지. 너하고 너의 차이를 한쪽으로 쫙 몰아가지고 쭉 리미트 때리면 0 되는 거였잖아요. 왜?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계속 커지는 수열이어야 되고 얘는 계속 작아지는 수열이어야 돼. 그래야 이 접점에서 딱 0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림으로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좌합을 나타내는 수열이 있지 않니? 얘는 증가수열이야. 그 다음에 우합,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우합이 나타내는 수열이 있지 않니? 얘는 감소수열이어야 돼. 그러면 반대인 상황을 봅시다. 기출문제라고 했죠? 충분히 내신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감소수열인 상황을 보세요.